네, 박세현입니다. 지금 이제 여기가 지금 버스 노선이 보이죠? 여기가 이제 평택역에서부터 제가 지금 가려고 했던 지역은 어디냐면 금강리라고 하는 데까지 갈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면요, 중간중간에 약 한 30분 정도 거리가 나오네요. 평택역에서부터 이렇게 금강리까지 지역을 쭉 한번 살펴볼 건데, 가는 길을 가다 보면 일단 이 평택역 주변은요, 어차피 역을 끼고 있으면서 위쪽은 이제 세교동, 그러니까 세교지구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세교동, 그쪽 지역을 쭉 한번 돌아보면서 계속 지나갈 거예요. 가는 길에 보면 분명히 평택을 굉장히 크게 지금 부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택이 이제 고덕지구라고 그래가지고, 고덕이 이제 그 사람들 출퇴근 시간 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런 것들 이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신평동 해가지고 조금 이제 빠져나오는 고길들인 거예요. 요 주변 일대를 계속 보시게 되면은 이제 평택역에서부터 이제 계속 이제 그 서울 방향 쪽으로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길 쪽에 있는 거니까 위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이제 지제역이 나오겠죠. 이 동네들도 한번 잘 보시라는 거예요. 평택만 하더라도 삼성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굉장히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을 하나하나를 계속적으로 잘 보시다 보면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 21년도 11월 정도에 이제 더 들어오게 되는 것들은 평택역에서부터 이제 좌측 라인 쪽에서부터 이제 계속 건축들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도심 쪽이 아니라 이 실제로 이제 논이고 밭이고 했던 그 지역들하고 약간의 취락지구들 있던 것들은 섹타권을 딱 잡아가지고 개발이 들어가고 있는 게 평택역 SK뷰 아파트가 2021년 11월에 지금 입주 들어가는 예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반대 방향 쪽은 뭐가 있냐면 평택역 경남 아너스빌 해가지고 그게 들어오는 게 2025년도 3월 예정으로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는 이제 섹타권일 때 전부 다 이제 개발이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이 주변 일대들도 제가 실제로 막 다녀보는 그걸로 지켜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임장은 이렇게 현장을 돌아보는 가운데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고평지구라고 하는 거예요. 고평지구 쪽. 이 고평지구 쪽은 이미 지금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SK뷰 이쪽이 이미 다 올라가는 단계고요. 지금 제가 이쪽 이제 도로 따라서 계속 쭉 올라가는 거는 그 안에 주변에 일단 아파트 단지들이 미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뭐 우측에는 이제 평택중앙초등학교 쪽을 지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오른쪽 이제 세교동 쪽이다 보니까 이제 현대아파트 쪽을 이제 지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쭉 타고 제가 뭐 그러니까 1호선 라인들 따라서 1번 국도 내려오는 거고요. 그 축 따라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라인들도 계속 살펴보시다 보면요. 희한하리 많지 그냥 우측 쪽 일대를 보게 되면요. 지제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세교지구 뭐 이렇게 그 동삭지구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 있어요. 보면 평택 일반 산업단지도 끼고 있고 그 주변 일대들 보게 되면 뭐 세아초등학교들 있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평택 2차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지제 그 더샵 이게 다 2023년도 6월에 들어오는 것들은 평택 지제 자이 아파트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을 때 항상 1군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끝나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자이가 들어간다든지 롯데캐슬이 들어간다든지 뭐 레미안이라 그러죠 삼성 요런 정도의 이제 우리가 브랜드의 최고가 정점인 것들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 돼버리면 더 이상의 무언가가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아파트 브랜드에서도 좀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이제 먼저 들어갈 때 이제 지역 아파트 그 건설사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그런 아파트들이 먼저 이제 들어가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중흥을 지금 제가 뭐 이렇게 크게 뭐 떨어뜨렸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아파트 값 자체가 중흥 S클래스라든지 뭐 휴먼 그라시아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다 있어요. 요 밑에 쪽에 보면요. 그 소사벌지구 쪽 라인들 쪽에서는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수원 지방법원 평택지원 그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니까요. 놓고 보시면 이제 최정점의 브랜드들이 이 안에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로 얘기하면 거의 이제 모가지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더 이상의 이제 그럼 여기에는 투자할 것이 없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전부 다 이제 강남이 다 모가지 다 찍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없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든 땅값이든 더 올라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일단 금액 자체가 오를 대로 올라 있는 상태까지 지금 다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아파트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보면 이제 대권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막 분석을 할 겁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질 거야, 오를 거야. 딱 극단적으로 두 가지 상황만 보신다면 과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진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였어요. 아파트 값이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아니 막 대놓고 이렇게 막 따지듯이 물으면서 이거 진짜 장담합니까? 100% 됩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 막 이렇게 전문가이신 분들 많이 있어요. 뭐 그 교수님들 통했을 때도 막 직접 물어보고 본인이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따지고 묻자면 과연 그렇게까지는 되겠습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는 해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사건들을 보다 보면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아파트 값이 지금 더 물량들이 더 지금 고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오고요. 영끌을 막 하셨던 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떨어졌다. 이런 기사건들이 막 나와요. 제가 이 기사건들 갖고도 또다시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또 좀 만들어 드릴 건데 한번 바라보는 건 어떻게 보세요? 집값이 이렇게 지금 막 떨어져 있는 상황일 때 이건 뭐냐면요. 대출을 막아버렸거든요. 금리 가지고 얘기했더니 오히려 더 뛰었어요. 근데 대출을 아예 못 받게 해버리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내년에 갔을 때 모르겠습니다. 파란 당이 될지 빨간 당이 될지 노란 당이 될지 뭐 제3지대 또 누가 또 나오셨다고 얘기하는데 다 좋아요. 결국에 이분들이 꼭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일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빼고 나서도 모르겠어요. 정치, 경제, 뭐 교육, 뭐 국방, 뭐 총체적으로 다 깨먹었으니까 뭐부터 하셔야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경제 쪽만큼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도 요 지금 좌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구도심 안쪽으로 제가 지금 내비게이션을 찍은 상태에서 이게 티맵을 찍다 보니까 항상 이제 빠른 길을 지금 이렇게 많이 선호해서 왜냐면 제가 지금 늦게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이게 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빨리 지금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러면 요 지금 동네 골목 안쪽도 지금 잘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세교동 쪽 이쪽을 막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세교동 시립도서관 쪽 안쪽이고 여기 뭐 태평 청솔 아파트 태영 뭐 부영 그 안쪽에 뭐 골목을 제가 좀 막 들어간 것 같아요 지금요. 정확하게 제가 이 위치를 지금 뭐 제가 뭐 이 평택에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 그래도 크게 이제 제 물건이 나와 있을 때들만 아니면 소개를 받아서 이제 고객을 만나러 온다든지 이럴 때 외에는 거의 오질 않으니까 뭐 정확하게는 뭐 이렇게 지금 찍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기 안에 보면 뭐 통복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아래쪽에 있고요. 세교동 행복복지센터 그 위쪽에 바로 개나리 아파트도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타권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래쪽에 평택역 쪽보다는 위쪽으로 이제 지제역 쪽까지 같이 연결을 이제 세타권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제역은 이제 SRT 때문에 강남까지가 18분 정도밖에 걸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지제역이 세타권 자체에서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위쪽으로 들어서는 게 이제 브레인시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위쪽으로요. 그러면 이 원곡 이쪽 지역인데 그 위쪽에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원균이라고 아시죠? 이순신 장군 하시면 다 떠오를 때 이 원균은 사실은 뭐 우리 그때 당시에 조선시대 그 해군을 말아먹은 장군이죠. 다 가서 죽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뭐 멍청했느냐?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멍청했다라고 이게 표현을 하겠지만
이 사람도 조선의 그 굉장히 그 뛰어난 명장이거든요. 사실 이순신보다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훨씬 이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원균 장군 묘가 바로 이 위쪽에 있어요. 브레인시티 쪽 이제 위쪽으로 이제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평택 지역은 이제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씩을 제가 지금 이게 이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면서 보게 되면 이제 뭐 더샵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들어올 것들 2023년도 지어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조금 이제 뭐 확 쳐가지고 이제 제가 삼성 그 단지 안쪽을 좀 가로질러 가야 돼요. 이 안쪽까지 들어가다가 보면요. 지금은 아직까지 중간중간에도 평택은 이게 막, 전답, 임야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막 포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의 지구지구 하면서 이게 섹터권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동쪽 라인은요, 확실하게 가격대가 너무 많이 올라져 있어요.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여기다가 이제 택지를 개발하는 가격으로 해서 팔게 되면 가격대가 보통 이제 몇백 대 이상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인허가까지 맞아준 것들은 대부분들 500대 이상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 건축만 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거의 뭐 서울을 육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하남 정도만 하더라도 그게 미사지구가 들어서기 전에만 해도 그렇게 조그맣게 이제 우리 50평, 60평씩 택지를 구분했던 그것들만 가격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얼마 정도 딱 이거 한번 사가 보실래요? 라고 했던 그 부동산에서 지금 가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